그녀는 베이징의 공산당 전용 VIP 라운지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중국 여권이면 충분해요. 이제 곧 전 세계가 중국을 환영할 거예요. SNS 팔로워 200만. 공산당 질병관리본부 부국장 타이틀. 세계가 자신에게 길을 열어줄 줄만 알았죠. 그러나 런던 히드로 공항. 단 50초 만에 한국 여권이 먼저 환영받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은 웃으며 통과하지? 그 순간부터 국격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터뜨린 오만. 입국 별실에서 마주한 현실.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에서 겪은 차별. 그리고 한국은 신뢰가 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팔로워 200만 공산당 관료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신뢰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그 기록을 확인하시죠. 저는 천잉후이입니다. 중국 국가질병관리본부 부국장을 맡고 있죠. 베이징에서 태어나 공산당 고위 간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칭화대에서 보건학 석사를 마치고 영국에서 유학도 했어요. 물론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지만요. 베이징 수도공항 VIP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럽 출장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죠.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여권은 세계 어디서나 신뢰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죠.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SNS 팔로워가 200만 명이나 되거든요. 중국 내에서 공중보건 전문가로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SNS에 글을 올렸죠. 한국 여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좀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 우리 중국 여권의 위력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팬들 반응은 대단했어요. 좋아요가 쏟아지고 댓글들도 열광적이었죠. 부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국 만세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후배 직원들과 함께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경제력도 우리가 훨씬 위지 않나. 맞습니다, 부국장님. 중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한국 여행객 한 명이 저를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중국의 위상을 강조했죠. 이번 유럽 출장에서 우리 중국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거야.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될 거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해외 출장이니까요. 그동안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세계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출국 게이트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SNS를 확인했습니다. 제 글이 벌써 1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서니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유럽 땅을 밟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컴퓨터를 계속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방문 이력이 없으시네요. 네, 20년 전에 한 번 왔었는데. 그때는 학생 비자였죠. 지금은 공무 출장이고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심사관이 동료를 불러서 뭔가 이야기하더니 저를 별실로 안내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저는 중국 정부 고위 관료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줄에 서 있던 한국인 가족이 심사관과 농담을 나누며 바로 통과하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웃으면서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런던 여행 즐겁게 보내세요. 심사관이 정말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몇 분 만에 끝났어요. 별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중국인 남성이 있었어요. 심사관이 그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훼손되어 있고 도장이 이상해요. 아니에요. 정상 여권입니다.
중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았어요. 중국인 남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국 목적도 명확하지 않네요. 관광이라고 하시는데 일정표나 숙박 예약 확인서가 없어요. 그냥 자유여행이라서요. 자유여행치고는 준비가 너무 부실합니다. 게다가 여권 상태까지 의심스러워요. 입국을 거부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비행기표도 다 샀는데요.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셔야 해요. 중국인 남성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여권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위조는 아니더라도 훼손이나 변조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는 결국 입국 거부당하고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저도 덜컥 겁이 났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입국 담당자들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요즘 중국인들 여권 위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해. 맞아. 특히 한국 여권 위조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더라.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온다고요?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한다는 말인가요? 지난달에도 인천공항 경유에서 프랑스로 가려던 중국인들이 위조 한국 여권으로 적발됐잖아. 1인당 1,700만 원씩 주고 신분 세탁한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진짜 중국 여권도 변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 꼼꼼히 봐야 해. 후배 직원들도 민망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몇 분 만에 통과했는데 저희는 1시간이나 걸렸어요. 그것도 아까 그 중국인처럼 거부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제가 상상했던 유럽 입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같은 중국인이 입국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런던 시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죠. 당연히 최고 대우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체크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보증금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요? 저는 중국 정부 공무원인데요. 죄송하지만 규정이에요. 신용카드로 500파운드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급히 달려가더라고요. 김 선생님, 어제 저희 호텔 앞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한국인 남편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해 주시고 저희 직원이 다칠 뻔한 걸 막아주셨잖아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보증금 얘기도 없이 바로 키를 건네주더라고요. 후배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 호텔에 한국어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어 서비스까지 있다고요? 저는 중국어 서비스도 요청해봤지만 없다고 했거든요. 저녁에는 미슐랭 레스토랑에 갔어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아니요, 지금 자리 있나요? 저는 중국 정부에서 온 고위 관료입니다.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약이 꽉 찼어요. 예약 없이는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중국 정부 관료라고 했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이 필수입니다.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한국인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로 예약했습니다. 아, 박 선생님.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하더라고요. 항상 약속 시간도 정확히 지켜주시고 정말 모범적인 고객이세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다음 날 하로즈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갔어요. 명품 가방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직원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영어로 대답하려는데 단어가 잘 안 나왔어요. 중국어가 자꾸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가방. 이것. 봐주세요. 이 가방 얼마예요? 직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이쪽 저렴한 라인 제품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매장 한쪽 구석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때 한국인 여성이 들어왔어요. 동양인이라서 직원이 처음엔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직원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 한국이시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갑자기 살갑고 친절해졌습니다. 한국인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특별한 행사용 핸드백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물론입니다. 저희가 가장 자랑하는 컬렉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최고급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똑같이 동양인인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 유럽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한국 여권 위조가 정말 많아졌어.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하려고 그런다더라. 한국 여권이 훨씬 신뢰받으니까 그런 거겠지. 한국은 세계 여권 지수 3위잖아. 191개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던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한다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제보건 리셉션에 참석했어요. 각국 보건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중국 정부 발표는 믿기 어려워. 투명성이 부족해서 협력하기 힘들어. 데이터 조작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짜 평가인가요? 그때 한국 대표 박민수 단장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질병관리청 박민수입니다. 아, 네. 천잉후이입니다. 박민수 단장은 정말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중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많은 걸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전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정중했죠. 혹시 런던이 처음이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그렇다면 회의 끝나고 좋은 곳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 친절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자꾸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SNS를 확인해 봤어요. 팔로워가 200만 명이나 되는데 박민수 단장과 비교하니 뭔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SNS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자꾸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드디어 국제보건기구 본회의 날이 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한국 대표 박민수 단장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그의 발표는 정말 훌륭했어요. 데이터도 정확하고 영어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저희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즉시 공개하고 개선했죠.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도 많은 실수를 하며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참석자들이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나왔죠.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K방역 모델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모두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박민수 단장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발표 직전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또 한국 여권 위조 관련 기사가 떴더라고요. 상파울루 공항에서 위조 한국 여권 소지 중국인 적발.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국인이 대한민국 위조 여권 제시하다 당국에 의해 적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발표대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중국 국가질병관리본부 천잉후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했지만 너무 딱딱했어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죠. 박민수 단장의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의 보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이 회의적이었어요. 발표 중간에 실수를 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다가 머뭇거렸죠. 식은땀이 났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지루해 보였어요. 발표를 마쳤는데 박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질문도 거의 없었어요.
한 명이 중국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자리로 돌아가면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20년 만에 나온 해외에서 이런 현실을 마주하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자문해봤어요. 저는 중국 정부 고위 관료입니다. SNS 팔로워도 200만 명이나 되죠.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한국 여권 위조에 대한 기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 3년간 인천공항을 경유해 신분 세탁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150여 명. 중국 동포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미입국 시도. 1인당 1,700만 원을 주고 신분을 세탁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위조 여권은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고 A급에 속할 정도라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중국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바깥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몰랐어요. 한국은 여권 지수 세계 3위로 192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니 중국은 80위권이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위 관료라고 해도 이런 현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SNS에 글을 올렸어요. 왜 유럽은 우리를 이렇게 보는가? 하지만 댓글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국장님도 서구 언론에 세뇌당하셨나요? 중국을 깎아내리는 글은 올리지 마세요.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평소 저를 지지하던 팔로워들조차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해외 나가서 정신이 나갔나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위상과 실제 국제사회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박민수 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죠. 박 단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천 부국장님.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박민수 단장은 정중하게 받아주었어요. 천 부국장님, 괜찮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국도 과거엔 신뢰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외교 철학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행동하죠. 실수가 있으면 즉시 인정하고 개선합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었죠. 한국이 여권 지수 3위가 된 것도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저도 그런 신뢰를 쌓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대화를 마치고 서로 포옹했습니다. 진심이 통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런 게 진짜 외교죠.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단장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었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후배 직원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부국장님이 이렇게 겸손하신 모습 처음 봅니다. 정말 멋있어요.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정이었죠. 박민수 단장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겸손한 태도, 진실된 마음이 계속 생각났어요.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느낀 것들을 정리했어요. 서문에 제 솔직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국격이란 무엇인가? 이번 유럽 출장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국격은 겸손과 신뢰에서 나온다. 큰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는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는지 분석했어요.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실수가 있으면 즉시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결론 지었어요. 귀국 후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모두 제 변화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국제적 신뢰의 힘. 이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겸손해져야 할 때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인 이유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왔거든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문제점을 인정해야 해요. SNS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어요. 한국 여권에 대한 편견을 사과하고 새로운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성취를 존중합니다. 특히 박민수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막 단장님. 민족주의 성향 팔로워들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너도 결국 무릎 꿇었냐, 중국의 자존심을 버렸다, 서구 언론에 세뇌당했구나.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박민수 단장과의 교류를 통해 더 단단해졌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팔로워 수는 100만 명 정도로 줄었지만 질은 높아졌어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부국장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몇 달 후 박민수 단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천 부국장님,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의 K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초청하고 싶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리고 박민수 단장에 대한 특별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존경심에서 시작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중국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